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의 소피아입니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출간돼서 5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더 해빙 기억하시죠? 한국인 저자의 책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간됐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었죠. 그 이서윤, 홍주연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저자는 이를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는데요. 저는 B 유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A 유형의 방식으로 불안에 대처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던 거구나 깨달았죠.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이 깊어진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이 불안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오늘은 불안한 시대를 현명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윤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 다소 긴장한 듯 보였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참석자들 앞에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와 물이 놓였다. 먼저 인재가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17세기 프랑스의 살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가님의 인사이트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사탐 강사다운 인재의 표현에 상우가 씩 웃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살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상우가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띤 채 서로를 바라봤다. 서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분위기가 들뜬 가운데 호정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선은 추천에 의해서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추천이라고?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는데 설마 전 기획사 사장은 아닐 테고. 사는 뚱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누구지? 환자들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동료 교수? 호정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온통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내 편이 있었나 보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재현은 서윤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주변에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모처럼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서윤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내 운은 어떻지를 알아보거나 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윤의 질문에 그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아,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산이 핸드폰을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서윤 또한 차분하게 두 손을 맞잡고 산이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산의 낭독이 끝나고 서윤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돼요.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던 상우가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 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얻은 호정도 추가 질문을 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서윤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운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에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보다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같습니다. 상우가 잘 알겠다는 듯 두 손을 마주치며 말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윤의 말을 들은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다는 듯 반문했다. 우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던 산이 손을 살짝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윤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윤이 설명을 계속했다.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 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낭한 목소리에 지혁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만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서윤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켜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보는 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순간 갤러리 안에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 믿음과도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등바등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윤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고만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상우에게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각자 서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저 듣다 보니 운명이 건네는 호의와 운을 활용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서윤이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통하죠. 아,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운에 대해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재의 말에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잠시 둘러본 뒤 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버의 관점이에요. 좋지 않은 운을 만나도 그 뒤에 운명이 건네는 호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운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페이버의 관점은 운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수동적인 입장을 택한다면 날이 굳을 때 그저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것은 좋은 운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시각으로 운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답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듣고 있던 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이 생각나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척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좋은 운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결국 좋은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돌아가셨지만요. 비슷한 사례가 생각났다는 듯 산도 입을 열었다. 독립영화에 출연할 때 알던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무조건 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운만 좋았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니 나도 지금껏 운을 수동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목 빠지게 좋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페이보의 관점을 택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마치 성광 같은 깨달음이 지혁의 뇌리를 가로질렀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지혁은 주로 듣기만 했으나 더 이상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았다. 서윤은 참석자들을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페이버의 관점으로 운을 대한다면 우리는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죠. 어느새 참석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가 운명이 건네는 호의에 대해 인식한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을 뿐이에요. 서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면서 듣던 재현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결국 좋지 않은 운도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군요. 서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고 서윤의 말을 음미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며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는 그 찰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농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듯 행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중요한 순간들로 여겨져야 마땅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만 집중해서 요리를 하는 과정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즉,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여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호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남들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도파민만 쫓기보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무르익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운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니 벌써부터 좀 설렌다. 지혁 또한 오랜만에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관점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인데 벌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네. 늘 소모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람들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 서윤이 미소를 띤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앞서 부정적인 감정들 중 한 가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들과 일치했어요. 아, 맞다.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메일을 보냈었지? 호정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다. 대화에 너무 빠져서 메일을 보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일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서 그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